보기를 파로 바꾸는 방법, 오늘은 어프로치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프로치 실수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파로 좀 리커버리 하는 건 당연하고 보기 이상의 스코어는 나오지 않는데요. 내가 정말 막아야 하는 이 홀에서 어프로치에서 실수가 나오면 타수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늘어나곤 합니다. 어프로치 실수가 많은 골퍼분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실수들로 보여지곤 하는데, 첫 번째는 어드레스예요. 자, 우리가 풀스윙과 어프로치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풀스윙과 작은 스윙을 비교했을 때 이 어드레스가 달라져야 하는데요. 대부분 드라이버 치고, 그리고 세컨샷 아이언 혹은 유틸리티 우드 쳤어요. 그리고 실수가 나와서 그린 주위에서 혹은 100m 이내에서 샷을 하는데, 자, 내가 드라이버 쳤고 아이언 쳤고 풀스윙 했던 그 습관 그대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려다 보니까 어프로치가 어드레스가 달라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풀스윙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요. 자,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풀스윙보다 스윙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어드레스 간격이 풀스윙보다는 좁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을 한다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저는 기준점을 이 클럽 끝하고 내 복부의 간격으로 기준을 잡아요. 그럼 7번 아이언은 주먹 2개 정도 들어간다, 드라이버는 3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기준을 세우는데,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가깝게 서줘야 합니다. 왜냐면 어드레스가 가까워야지만 헤드가 수직으로 다니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프로치는 가파른 스윙이 나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조금 더 풀스윙보다는, 그리고 내가 미드라이언 드라이버보다는 가까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소 섰던 것보다 한 반보 정도만 앞쪽으로 서주세요. 이렇게 가까이만 서도 헤드가 훨씬 더 네. 위아래 수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드레스 가깝게 서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탠스를 좁혀줘야 하는데요. 자, 어프로치 스탠스 좁혀야 한다.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다들 알고 계신데 어프로치 할 때 정말 스탠스를 확실하게 좁히는 골퍼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어프로치의 어드레스 그리고 스탠스의 간격, 물론 거리마다 다릅니다. 정말 가까운 10m를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좁을 수도 있고요. 한 50m 피치샷을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풀스윙보다 좁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한 10m, 20m 작은 스윙에 어프로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스탠스를 한 헤드 하나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좁게 서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한 3, 40m를 친다. 조금 더 그것보다는 하프 스윙, 큰 스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10m를 했을 때, 20m를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넓게, 헤드 한 2개에서 2개 반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풀스윙 어깨 넓이보다는 반드시 좁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 40m를 했을 때도 조금 더 좁은 스탠스를 서줘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작은 스윙을 하는데 스탠스가 좁아야 하냐? 자, 작은 스윙을 하면서도 우리는 몸에 회전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스탠스가 좁으면 좁을수록 회전은 조금 더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크기가 작아질수록 스탠스는 점점 더 좁아져야 한다를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풀스윙을 할 때보다 어드레스는 가깝게, 스탠스는 좁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 실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어프로치 실수 중에 하나가 또 거리 조절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30m를 쳐야 되는데 40m를 치고 40을 쳐야 되는데 30을 치면 아무리 정타를 맞추고 방향이 좋아도 사실 이거는 가깝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 조절을 잘 해야 하는데, 자, 대부분 거리 조절
스윙의 크기로 하죠.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스윙의 크기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0m를 친다고 하면 뭐 허리 높이에서 허리 높이, 50m를 친다고 하면 어깨 높이에서 어깨 높이 정도의 기준을 세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스윙의 크기는 이 정도 나갑니다라고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익히는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익혔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가 일정하게 안 나기 때문에 거리 조절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왜 내가 거리 조절에 자꾸 실패를 하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스윙의 스윙의 크기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30m 허리 높이. 그러면 내가 허리 높이까지만 백스윙 들어야지 라고만 생각을 하고 백스윙만 생각을 하고 팔로스루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백스윙과 팔로스루가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백스윙은 내가 원하는 만큼 했는데 공을 치면서 팔로스루가 작아지거나 혹은 너무 커지거나 그러면서 스윙의 크기가 달라지는 스윙이 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윙의 크기를 정했으면 백스윙과 피니쉬, 팔로우스루의 크기가 항상 똑같을 수 있도록 일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윙을 할 때 이 백스윙의 크기를 기억하고 스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끝나는 지점, 내 손이 끝나는 지점을 찍어두고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팔로스로를 오히려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깨 높이에서 어깨 높이까지 스윙을 할 건데 백스윙의 어깨 높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니쉬의 어깨 높이까지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줍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스윙과 팔로스루의 크기가 일정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거리가 어떨 땐 많이 나가고 어떨 땐 적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가 항상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어깨에서 어깨까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자, 지금 생방송으로 레슨을 하면서 박진희 프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리를 잘 맞추고 있어요. 네, 저는 어깨에서 어깨 높이까지 쳤을 때 50m가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백스윙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팔로스루를 생각하면서 스윙.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을 일정하게 맞춰줘야 한다. 어쩔 때는 끊고 어떨 때는 크게 하고 매번 다른 피니쉬를 가져가면 매번 다른 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거리 조절을 못하는 이유는 스윙을 하면서 이 손의 힘이 달라졌을 때 거리 조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드레스를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립의 힘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사람마다 달라요. 손의 힘이 약한 여성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10이라고 했을 때 뭐 8, 9까지 세게 잡는 경우도 있고요. 네. 손에 힘이 많은 남성 골퍼분들은 정말 5, 4 정도 약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어프로치는 세게 치는 샷이 아니니까요. 네. 어프로치를 하는 이 스윙 안에서 이 그립의 힘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10m를 하든 20m를 하든 내가 어드레스 때 잡아놨던 이 힘의 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스윙을 해줘야 하는데 거리 조절에 실패하는 골퍼분들을 보게 되면 스윙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힘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힘으로 치거나 혹은 부드럽게 쳐야 된다 생각해서 힘을 놔버리거나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유형이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 때 예를 들어서 나는 한 7 정도의 그립의 힘을 잡아요. 그럼 이 7의 힘이 항상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스윙을 해야지만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리를 일정하게 큰 차이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하면서 그립의 힘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거리 조절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손의 힘이 달라지지 않고 스윙을 할 수가 있냐? 이 왼손 세 손가락의 힘을 강하게 줘보세요. 세 손가락. 왼손 세 손가락이에요. 자, 대부분 스윙을 하면서 힘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컨트롤은 오른손으로 합니다. 맞아요. 왼손잡이인 분들은 왼손으로 하겠죠. 순간적으로 오른손에 힘을 주고 혹은 오른손에 힘을 풀고 이러면서 그립의 힘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이 왼손 세 손가락에 힘을 줘서 이 왼손이 조금 더 강하게 그립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순간적으로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고 빠지는 거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왼손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왼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거리가 당연히 풀스윙을 했을 때를 비교하면 더 많이 안 나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프로치는 거리 아니죠. 방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손 세 손가락 조금 더 강하게 그립을 잡고 내가 어드레스 때 만들어놨던 그립의 힘, 압력이 그대로 일정한 압력으로 왼손 세 손가락에 힘을 준 채로 스윙을 했죠.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거리 그리고 내가 설정해 놓은 거리 나는 허리에서 허리 높이까지 했을 때 30m 갔어 라고 하면 내가 설정해 놓은 거리를 그대로 항상 일정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스윙과 피니쉬, 백스윙과 팔로스루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어드레스 때 잡았던 그립의 힘이 달라지지 않게 스윙을 하는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왼손 세 손가락에 힘을 주자. 이 두 가지만 해도 거리 조절에 큰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거리 조절을 위한 팁으로 크게 두 가지, 팔로스루의 크기도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해야 하고 또 그립도 항상 일정하게 쥐고 스윙을 해야 한다는 걸 짚어줬는데 이렇게 했을 때 거리 조절로 박진희 프로가 실제로 어떻게 거리 조절을 하는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30m를 친다고 했을 땐 백스윙과 똑같은 팔로스루 크기와 네, 이렇게 살짝 허리에서 허리 높이까지 치고요. 오. 30m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0m. 네, 팔로스루의 크기를 생각하고 압력도 생각하면서 네, 지금 이렇게. 생방송 도중인데도 거리를 잘 맞추고 있어요, 박진희 프로가. 맞습니다. 저는 샌드클럽으로 최대한 60까지만 보내는데요. 물론 풀스윙을 하면 더 이상 갈 수 있겠지만 어프로치는 거리를 많이 내는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100%의 스윙은 다 안 해요. 그래서 어깨보다 조금 더 높은 스윙 한다고 하면 네. 근데 뭐 스윙도 사실 스윙이지만은 어프로치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일정성과 또 아. 얘기했듯이 이제 또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프로치를 했었을 때 진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악력, 진짜 악력을 계속 유지해서 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박진희 프로 얘기했듯이 내가 예를 들어 뭐 허리까지 해야지, 뭐 어깨까지 해야지라고 했었을 때 악력까지 유지가 딱 되게 되면은 내가 기대하는 거리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악력은 놓치기 쉬운 포인트인데 네, 꼭 맞아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힘의 양이 달라지지 않도록 또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마지막 어프로치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유형을 보게 되면 몸이 좌우로 많이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프로치는 중심축이 하나예요. 어느 쪽일까요? 중심축은 아마 왼쪽이요? 딱 대답을 그쵸 아마 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왼쪽 중심축 딱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가파른 스윙이 나와야지만 정타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다리에 항상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스윙을 해줘야 하는데 자, 어드레스 때 왼다리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왼다리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스윙을 하면서도 왼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으로 체중이 많이 이렇게 풀스윙을 하는 것처럼 이동을 하게 되면 백스윙 올라갈 때 궤도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가 왼다리에 힘을 실어두고 이 상태에서 편하게 들어요. 그럼 헤드는 조금 더 위쪽으로 가파르게 가죠. 조금 더 큰 스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헤드는 아. 낮아져요. 낮아지는 순간 어프로치의 성공률은 똑같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다리에 항상 체중을 어드레스 때 실어놨던 그 체중의 양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스윙을 하면서 왼다리에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에 어드레스 때 뭐 7대 3 정도의 체중을 실었어요. 그럼 백스윙도 7, 임팩트, 피니시까지 7. 이 양이 항상 유지될 수 있게요.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거리까지 해야 되냐? 풀스윙을 하지 않는 스윙은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m, 20m, 뭐 아니면 나는 풀스윙을 했을 때 뭐 샌드가 70을 가는데 풀스윙을 조금 더 작게 했을 때 60이 간다. 그럼 60까지 하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클럽, 52도 클럽을 쳤어요. 그 다른 웨지로 풀스윙이 아닌 작은 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왼다리에 힘을 실어놓고 왼다리로만 스윙을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스윙을 하면 느낌에는 백스윙 때는 회전이 조금 더 안 되는 느낌? 뭔가 왼다리에 체중이 실려져 있으니까 몸이 다 안 돌아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도 좋습니다. 왜냐면 계속 강조를 하지만 가파른 스윙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왼다리에 체중이 조금 더 실려져 있어서 회전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도 어프로치에서는 괜찮다는 거죠. 네. 다만 다른 스윙에서는 회전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공을 치고 나서는 똑같이 회전을 충분히 해주는 거를 기억하고 스윙을 한다면 헤드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가파르게 다니면서 뒷땅 탁볼의 확률은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할 때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왼다리 한 다리로만 오른다리 뒤쪽으로 빼놓고요. 왼다리 한 다리로만 한번 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스윙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빈 스윙을 해도 좋고요. 실제로 공을 쳐도 좋고요. 이렇게 왼다리 한 다리로만 스윙을 해주면서 헤드가 위에서 아래로 가파르게 툭툭 떨어지는 거 느껴주고요. 왼다리에 체중이 실려져 있어도 공을 치고 나서 몸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해준다면 어프로치 성공률 훨씬 더 높아지면서 파로 막을 수 있는 스코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박진희 프로가 보기를 파로 막을 수 있는 어프로치 꿀팁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 생방송으로 지금 질문을 보내주고 계신 분들의 질문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재미있는 질문이 눈에 띕니다. 박진희 프로가 지금 보기를 파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정규님은 그린 주변 어프로치 뒷땅이 자주 나와서 파를 더블 보기로 바꾸고 있다고 고민을 토로해 주셨어요. 이게 쌓이다 보면 커요. 네. 그렇죠? 한타 한타가 하늘에서 쌓이다 보면 굉장히 커지는데요. 마찬가지로 뒷땅이나 탑볼이 많이 난다는 거는요. 손목을 많이 쓰고 헤드가 낮게 다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제가 조금 더 가깝게 쓰고 스탠스 좁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왼다리에만 체중이 실려져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것만 해도 뒷땅 탑볼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그러면서 헤드가 낮게 가면서 헤드가 낮게 움직인다는 거는 손목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정말 세트처럼 같이 다니기 때문에 헤드가 낮게 다니면서 손목이 많이 쓰이는, 손목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손목으로 많이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이런 동작들만 없애도 뒷땅뿐만이 아니라 탑핑, 뭐 여러 가지의 터치적인 문제점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박진희 프로가 알기 쉽게 어프로치 꿀팁들 전해드렸는데요. 박진희 프로가 알려드린 포인트들 잘 기억하셔서 스코어도 확실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